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3일이면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거라던 러시아군은 지금 꼼짝달싹도 못하고 돈자 상태인데요. 러시아군의 군사력 순위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입니다. 군사력의 10배가 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해요. 사람들은 라스푸티차 때문이라고 하고 형편없는 보급과 작전 능력 때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용 차량들이 64km나 되는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건 라스푸티차나 보급의 문제가 맞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성동격서 전술을 쓴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크리스 페리 전 영국 해군 제독은 모두가 키이우와 하르키우에 관심을 두지만 푸틴이 중점을 두는 것은 남부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가까운 헤르손을 점령하고 마리우폴 쪽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점령하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육상으로 잇는 회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러시아군의 실질적인 목표라는 거죠. 하지만 성동격서와는 별도로 러시아가 키이우에 진입하지 못하는 건 러시아 전차들이 가진 문제점과 시가전에서 기갑전술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러시아 기갑부대는 시가전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1차 체첸 전쟁에서 그로즈니에 진입했다가 전멸한 마이코프 기계화 여단의 비극이 바로 그거죠. 체첸군의 전력을 우습게 보고 그로즈니 시내에 기갑부대를 들이밀었다가 전차 62대, 장갑차 20대가 완전히 박살나고 병력 1,500명이 사망한 러시아 육군의 최악의 흑역사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체첸 반군의 지휘관들이 소련군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전차들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 전차는 피탄 면적, 그러니까 적의 포탄이 맞을 수 있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포탑을 낮고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차포에는 부양각이라는 게 있는데, 부각은 전차포를 이렇게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각도고 양각은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각도를 뜻해요. 포탑이 작으면 이 부양각이 얼마 나오지 않아 위쪽을 공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러시아 전차들의 태생적인 단점입니다. 이런 전차 설계 사상이 나온 건 평원이 많은 러시아 주변의 유럽 지형 때문입니다. 은폐 및 언폐를 할 수 있는 지형이 없기 때문에 차체를 낮게 만드는 게 전술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이런 러시아 전차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체첸 반군은 전차보다 높은 위치의 건물에 올라가서 RPG-7과 같은 대전차 무기로 전차의 윗부분을 쏴서 러시아 전차들을 파괴했어요. 원래 전차는 윗부분이 약하거든요. 장갑의 방어력과 전차의 무게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앞부분을 두껍게 하고 다른 부분은 약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러시아 전차는 이게 극단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무게가 64톤, 레오파르트2가 A7이 67톤인데 T80의 무게가 46톤밖에 나가지 않아요. 무게가 가볍다는 건 장갑이 얇다는 뜻이거든요. 무게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러시아 전차의 방어력이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강해진다는 건 와칸다에 비브라늄을 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얻은 교훈으로 러시아는 전차의 포탑 위에도 반응 장갑을 떡칠을 했어요. 위에서 날아오는 RPG-7의 공격을 막기 위해 포탑 위에 슬랫 아머를 설치하기도 했죠. 여기서 슬랫 아머란 철조망처럼 생긴 걸로 대전차 로켓탄을 차체에 맞기 전에 폭발시켜 관통력을 줄이는 보호장치인데요. 문제는 반응 장갑이나 슬랫 아머는 관통력이 강한 대전차 미사일에는 별반 소용이 없어요. 힘으로 슬랫 아머를 뚫고 들어가 차체에 맞는 순간 폭발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로 대량의 대전차 미사일이 들어왔어요. 러시아로서는 드디어 악몽이 시작된 거죠. 전차 무용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전차 무기 발달과 항공기의 발달로 전차가 무쓸모가 된다는 이론인데요.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가 AT-3 대전차 미사일로 이스라엘 기갑부대를 박살내면서 한참 이 말이 유행했습니다. 나중에 전차의 공격력 방어력이 올라가고 대전차 무기들이 실제 전장에서 쓰기 불편한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전차 모형론이 잦아들었는데, 요즘 러시아군의 전차가 제블린과 엘로에 맥을 못 추면서 전차 모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제블린 같은 경우 2.5에서 4.7km 떨어진 곳에서도 러시아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데, T-80 전차의 주포 유호 사정거리가 4km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셈인 거죠. 대전차 미사일은 비싼 무기이기 때문에 제블린의 경우 발사기를 포함한 가격이 거의 2억 원에 달하거든요. 우크라이나 같이 가난한 나라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이걸 엄청 지원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N로우까지 2,000발 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제블린이 비싸다 해도 제블린이 한 방에 대충 1억 원인데 T-80 전차의 대당 가격은 50억이에요. 미사일 한 발로 탱크 한 대를 파괴한다면 세상에 이렇게 큰 가성비도 없죠.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엄청나게 많은 대전차 미사일을 들고 키이우 시내에서 러시아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할 때 화염과 후폭풍 때문에 건물 안에서 쏠 수가 없었어요. RPG-7 같은 경우 15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없으면 쏜 사람이 화염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대전차 미사일들은 2단 추진 방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실내에서 쏴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아요. 제블린은 뒷공간이 5m만 있으면 쏠 수 있습니다. 제블린도 제블린이지만 시가전에서 더 무서운 것은 N로우예요. 제블린의 무게는 22kg인데 N로우의 무게는 12kg예요. 차에 실지 못하고 보병이 이렇게 들고 다녀야 하는 시가전 방어에서는 N로우가 당연히 더 편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N로우는 목표물이 20m만 떨어져 있어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러시아 전차의 또 다른 문제가 옆부분 방어력이 약하다는 건데,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건물에 매복해 있다가 전차가 지나갈 때 윗부분이나 옆부분을 쏴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저로서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대전의 현실입니다. 전차가 보병을 보호하고 지상군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건 사실인데, 보병의 보호 없이 전차만 돌아다니면 대전차 미사일의 밥이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요즘은 보병의 보호가 있어도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1차 체첸 전쟁의 시가전에서 쓴맛을 본 러시아는 2차 체첸 전쟁에서 드디어 악마와 손을 잡습니다. 그로즈니에 진입하기 전에 공습과 포격으로 시내를 초토화해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TOS-1, 브라티노의 열압력탄 같은 무자비한 공격이 이뤄졌고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에 사망한 체첸 민간인들이 공식적으로만도 25,000명인데 비공식적으로는 15만 명에서 25만 명은 될 거라고 하네요. 지금의 러시아도 이런 무자비한 초토화 작전을 쓰지 않고 키이우 시내로 진입하는 건 현재로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비인간적인 작전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전차가 왜 키이우에 진입하지 못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